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에게 실용주의적 사고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틴노바에 현업 개발자분들이 유난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개발자분들 많이 오고, 제일 경력 많았던 분이 한 7, 8년 정도? 그 사이에도 좀 오셨는데, 다들 국비지원이나 일반 교육기관 좀 다녀보고 현업 개발자가 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현실을 직시하고 더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잘 몰라서 많이 오시는데, 이들을 제가 진단을 해보면 실용주의적 사고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실용주의적 사고는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보면, 내가 어떤 권위에 복종해서 무언가를 그냥 아무런 의문 없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주입식 교육을 이걸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야. 군대 가서도 생각 없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좋대잖아.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군대 생활이 좋은데, 나는 군대에서 왜 왼발을 맞춰서 걸으면 전투력이 올라가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군기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회귀하고 거기서 특별한 병사나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게끔 만들지 않는 거지. 그냥 복종하고 그냥 적당히 하는 느낌?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 그렇게 실용주의적이지 않거든. 근데 그런 상황에 좀 창의적인 사람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사실 군대는 옷을 입는 법, 무슨 군화를 신는 법 등등 쓸데없는 거 갖고 태도 지적 존나 많이 해요. 고무링을 여기에 꼈네 안 꼈네, 옷을 어떻게 입었네, 머리를 어떻게 잘랐네, 해병대처럼 잘랐네. 나 훈련소에서 내게 동기들한테 잘라달라 그랬거든. 근데 애가 내가 모이칸 스타일로 잘라달라 그랬어. 이게 군대 이제 훈련소 끝나고 나면 한 달 뒤면 가니까 그게 자랐을 때 모이칸처럼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애들 다 바리깡 처음 써보잖아. 그러니까 동기 애들이 잘라주는데 그거를 약간 이상하게 자른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해병대처럼 자른 거야. 그래서 야, 너 뭔데 해병대처럼 자른다고 나 기합받고 혼났거든.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런 약간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가? 그게 중요한가? 이런 거지. 그러니까 밥 먹고 진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이게 전투력 증강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한테는 안 맞았던 거지. 근데 문제는 이런 실용주의적 사고가 미군 같은 경우는 있잖아. 미군 같은 경우도 뭐 휴대폰 줄 거 다 주고, 방과후 시간에 자기네 자유시간 다 있으면서도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상대적으로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아무튼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 근데 이제 개발자도 마찬가지지. 그냥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기술 개발이면 기술 개발, 아니면은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면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냥 그거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사실 어떻게 코드를 짜야 하냐 마냐 막 자꾸 그런 거 가지고 고름을 짜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코드 짤 때도 고민이 너무 많아지는 거지. 사실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짜거나 어떤 방식으로 짜거나, 일단은 처음에는 흥미 위주야. 처음부터 무슨 국가대표처럼 시작하는 사람들 어딨어. 장미란 선수도 그냥 한번 이렇게 그 사람 추천받아서 한번 이렇게 그냥 재미로 이렇게 갔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아서 국가대표까지 간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흥미 위주로 해야지. 난 그래서 초보자들 교육할 때는 일단은 그래도 흥미 위주로 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왜냐면 너무 어렵거든.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하냐고. 이게 실용주의적 사고지. 흥미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진지해지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창의성 있게 생각하면서 배우기보단 3, 6개월 만에 빠르게 복잡한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주입식으로 좀 배우는 경향이 있어요. 국비지원이나 이런 데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비지원도 그렇고, 이제 거의 우리나라 교육기관은 대부분 그렇게 배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적은 거지. 내가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괜히 투자하라고 하는 게 아닌 게, 진짜 이게 시간이라는 게 사람을 바꾸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오히려 2년 제대로 투자를 해서 성장을 제대로 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다르게 만들면 사실 괜찮거든. 먹고 사는데 평생. 난 자신 있다니까. 내가 가르친 친구들이 평생 개발할 수 있게 만든 게 나름 자신 있게 만든 거라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리스크가 큰데. 만약에 내가 학생들을 다 망쳐놨으면
아마 난 저기 때문에 망쳤다. 내 인생은 정말 막 힘들다 이러면서 막 소송하고 그랬을 테지만 나는 대부분 다 고연봉으로 취직하는 걸 내 눈으로 다 보고 끝냈거든. 그게 무서운 거야. 내가 그래서 나름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거고. 음. 한국은 노벨상이 평화상밖에 없어요. 일본은 31개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창의력 차이죠. 일본은 1900년대 한 중반부터 노벨상 수상자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초과학을 오랫동안 양성했는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정신. 빨리. 그리고 대충. 그리고 뭐 작가 육성한다 그러면 돈만 그냥 후드려 패면서 그냥 엄한 돈만 떨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보면은 국비 제한 시스템에 돈을 그렇게 다 때려 넣고 실제로 개발자 비전공 개발자는 3%약 1100명밖에 양산이 안 된 거지. 8천억 써가지고 3% 나온 거면은 1100명 나온 거면은 그거 솔직히 그 1100명도 그 국비전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게 그 친구들 말고 모든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조사해봤을 때 나온 비전공자 개발자 새로 양산된, 그러니까 팀노바 개발자도 포함되어 있을걸? 그러니까 그런데 말고 굿비전 아는데 이런 개발자도 다 포함해서 그건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무슨 의미야? 그렇게 돈을 그렇게 8천억 다 이거 어디서 공짜로 나온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낸 세금, 여러분들 부모님이 낸 세금 이게 다 열로 간 거라고. 이게 얼마나 돈 낭비야. 그러니까 대부분 이래. 이게 냄비근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장인 정신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거를 제대로 연구해온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제일 저 연구를 빡세게 한, 그래도 나름대로 20 몇 년 동안 내가 혼자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연구하고 현업에서 나름 억대 연봉 이상 벌던 사람이고, 내가 여러 가지 밸런스를 잘 잡으려고 내가 존중받아 마땅할 실력을 갖춰야 학생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배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가 돈을 많이 벌어봤어야 연봉 1억 이상은 찍어봤어야, 내가 그것도 내가 한 10년 전에 찍었으니까, 그쵸? 그 정도 돼야 사람들이 나 존중한다 생각하고 나도 그 준비를 하는 동안 때문에 바로 교육을 안 한 거지. 내 나름대로는 진짜 곤조 있게 했거든. 근데 일본의 장인 정신을 내가 좋아한다니까. 이렇게 뭔가 이제 개인을 보고 상황을 마주 보면은 그렇게까지 사악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 역사 왜곡도 똑같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 뭐 하나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뭐 이런 사진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막 교과서나 이런 데 많이 실렸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뭐 조선인이 끌려간 거라는데 실제로는 일본인이라는 거죠. 일본인 사진인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거짓 선동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이것도 교과서에 예전에 실렸었잖아요. 그래서 구남도의 진실 홍보 영상에 등장한 사진이 홋카이도 아사키어 신문 2026년 9월 9일자에 게재된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반도 출신자라는 기술은 기사에 없다고 썼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 일본 사람들에 대한 실제 기사가 따로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사실 교과서에서 보고 이거 조선 사람들이 되게 불쌍하게 이런 데 끌려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조금만 찾아봐도 실제 현실은 좀 다른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현실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국인들이 반일 감정이라는 걸 불러일으켜서 정치랑 똑같은 것 같아. 그 막 보면은 지역 감정 불러일으키고 이런 게 그렇게 군사 목적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게 예전에. 그래서 군사 목적으로 시작된 게 아직까지도 가잖아요. 그래서 막 특정 지역을 비하한다든지 뭐 그런 식이 우리가 조금 더 감정적으로 보면 안 되고 한국이 특유의 냄비근성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냄비 근성으로 와 해서 코딩 와 해서 몰려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 와 코딩이다 이러면서 막 우리 개발자 되자 이러면서 막 해봤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이런 거예요. 나도 내가 진짜 못돼 처먹었으면 내가 진짜 꿀 존나 빨았어. 진짜 나도 내가 왜 이런 일말의 양심이 나한테 있었는지 좀 짜증이 나거든. 그냥 돈 한 번에 빡 벌고 그냥 국비전에서 연봉 한 3,500에서 4,000달러로 보낼 자신 있거든. 국비전 해도. 근데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한테 내가 그래도 선생이니까 내가 차마 그런 짓은 못하겠더라 나는. 국비전이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적당히 그냥 돈 많이 못 버는 개발자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선택일 수 있어도, 내가 분노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거지.
네카라쿠베상토 굿비지언에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막 이지라는 학원 광고 보고 그때는 좀 빡이 치더라. 안 돼. 거기서 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진짜 막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 이렇게겠지.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준비가 좀 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아닌 이상은 사실 그거 사실 기만하는 거라고 나는 보거든. 그러면 안 돼.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음.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다들 그렇게 되는 거야. 돈만 투자하면 되는 줄 알아. 노벨상 그러니까 안 나오지. 평균적으로 일본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을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한대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본이 싫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좋아하는 편인데 왜냐면 개인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거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라고 뭐 되게 역사적으로 당당하기만 하진 않아요. 베트남 옛날에 그 막 베트남 전쟁, 월남 전쟁 했을 때도 우리나라도 참전해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트랑이나 이런 뭐 다낭 이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반한 감정 가진 사람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 교민한테. 물론 이제 확인된 팩트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반한 감정이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 베트남 사람들도 마냥 그래도 비교적 좋아하는 편이지. 그래도 예전에 그 전쟁 때 그 전쟁 피해자들 은근히 많거든. 우리도 조사해보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외면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한 명 한 명 관광 갔는데 그 여러분들한테 해코지하고 그러면 누가 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게 모든 거에서 부정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끔 보면 대만이나 반한 감정 가진 사람들 있거든. 베트남도 반한 감정 가지고 요새 중국 같은 경우도 반한 감정 많이 가졌거든.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거든. 옛날엔 무작정 좋아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반한 감정 가지는 중국인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려서 저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롯데가 그래서 강제로 철수했잖아. 안타깝다니까. 유니클로 스사대나 이런 것도 안타깝고. 그리고 누구보다 막 게임 되게 막 좋아하고 일본 게임 되게 좋아하면서 막 그 당시에만 막 이렇게 냄비 근성으로 막 몇 년 동안 불매하다고 그러다가 일본에서 젤다의 전설 막 빅타이틀 이런 거 나오면 또 사가지고 존나 열심히 하고 게임은 괜찮다 막 이러면서 자기 합리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거야. 이게 기득권에 있으면 차라리 상관이 없거든요. 원래 기득권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착한 척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게 맞거든. 나도 기득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코딩 교육을 오래 해온 입장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안 되는 거 된다고 공수표 날릴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피해자는 학생들만 남는 거예요. 아까 말한 3%밖에 안 된 비전공자. 실제로 비전공자들이 개발자 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한 거야. 근데 실제로 개발자 된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돈 많이 투자한다고 되지 않아요. 중국이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산업 막 진출한다고 헐리우드에서 진짜 대단한 사람들 많이 데려오고 기술자들 데려와서 만들면 뭐해.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뭐 마블에서 만들거나 막 여러 막 픽사 이런 데서 만드는 것처럼 대박이 나는 중국 애니가 요새 있어요? 거의 퀄리티는 그 정도 급이야. 근데 중국 자본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시나리오가 많이 수정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답 없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흥행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가 봐도 조금 스토리가 아쉬운 경우가 많고. 그게 문제인 거거든. 이게 돈으로 이렇게 후려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뭐 명품 브랜드도 마찬가지야. 뭐 최근에 랑방 같은 경우도 뭐 중국계에서 인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랑방이 세일 되게 많이 친단 말이야. 많이 봤어 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이걸 한다가 상대방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회사에서 이런 그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핵심인데 반대로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디올에서 인수하면서 그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갔죠. 이번에 LVMH 그룹 실제로 더 그 거의 역대 최고가 찍었던데 명품 산업을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지 그 사람은. 이게 진짜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곤조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프랑스에서 가지고 있는 명품을 더 선호하지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명품을 선호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면 다르겠지. 예를 들면 차 문화 같은 건 중국이나 일본이 더 발전돼 있잖아. 근데 그 중국에서도 최고로 치는 차 이러면은 나름대로 그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잖아. 막 이런 것처럼 뭔가 곤조 있게 무언가 하는 게 핵심인데 뭔가 사람들이 다 존나 급하고 존나 트렌드에 민감하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고전적으로 뭔가 해오는 사람들 무시되고 고루하고 나쁘다고 생각되는 경향이 되게 큰 것 같아.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니까 약간 예전에 그러니까 팀로바가 두들겨 맞은 것도 결국에는 너희 감히 돈 자랑을 해? 감히 너희들 고연봉을 받아? 우리가 연봉 3천밖에 못 받는데 너네 감히 5천을 받아? 이런 거 때문에 괘씸죄가 있는 거죠.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지. 그러니까 더 불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군대 가기 가장 싫었던 이유가 발걸음이나 모른 것들을 통일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태, 그게 군사력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지. 저처럼 실용적으로 사고하는 INTP적인 그런 성향, INTP가 국내 3%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받기 힘든 성향인 거지. 오히려 되게 감정적인 사람들은 공수표 되게 잘 날리고 감정적인 공유만 원하지만 실제로 약속 안 지키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 INTP 성향인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잘 지키는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상대방의 어떤 뭐 공감을 바랄 때 그래 속상하겠다 이런 건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감정이 별로고 정념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그 감정적인 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양산한 게 되게 크죠. 그래서 뭐 이태원 참사 문제 때도 실제로 많은 상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호소했죠. 그러니까 그 참사가 나와서 안타까운 거는 안타까운 거지만 우리가 사실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한 3일장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 3일장 이상으로 계속 그 분위기를 유지하다가 굉장히 상인들이 많이 피해를 호소하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면서 오히려 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면서 감정으로만 세상을 봐선 안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그 상인들은 무슨 죄야?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따로 받은 것도 아니고. 저는 사업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 많이 보면 느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들 그리고 제가 그래도 기가 좀 센 편이잖아요. 어느 정도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그 평균치보다 조금 상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버텨온 거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해서 IT 업계를 잘 알기 때문에 애지간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악플을 달거나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사실 제가 그런 내공이 없었다면 IT 업계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창업을 했다면 저는 금방 폐업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정적인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일본은 31개, 우리는 평화상 1개. 그게 이제 현실인 거지.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뭐 IT 산업 육성한다고 막 그런데 3%만 되고 이런 게 현실인 거지. 그러니까 감정적이면 안 돼. 그리고 실용주의적.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가 생각을 항상 해야 돼. 그래서 내 연봉을 어떻게 높일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할 때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고. 감정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현실이고 솔직히 말해서 지나가는 되게 못생긴 사람은 봐도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혐오를 가진다든지 놀래잖아. 저 되게 못생겼다 이렇게 누구나 하거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어. 그 착하다고 외모 안 본다는 애들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한테 내가 야 나 소개팅 해줄까? 내가 그래서 되게 못생긴 애 소개팅 해준다 그러면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왜 이지랄해. 난 그런 애들 안 믿는다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애들도 좀 혐오하는데 반대로 나 외모 안 봐라는 애들도 혐오해요. 인간은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랑 비슷한 외모에도 끌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들한테 끌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이목구비의 어떤 밸런스가 안 무너지고 얼굴이 이렇게 우리가 나이 들수록 틀어지는데 어린아이들 보면 귀엽잖아. 왜냐면 아직 어렸을 때는 얼굴이 안 틀어지거든.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얼굴이 틀어지면 얼굴이 못생겨지거든. 그러니까 못생겨진다기보다는 약간 얼굴이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호감은 많이 안 간대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성형외과에서도 얼굴의 그 대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이렇게 대칭 같은 거 하면은 생각보다 훌륭한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능을 무시하고 안 본다라는 게 말도 안 되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얼굴 안 본 거 못 봤어. 결국엔 얼굴 봐.
얼굴 진짜 안 보는 사람은 자기 얼굴 안 본다고 얘기 안 하고요. 돈이 진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진짜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돈에 대해서 언급조차 잘 안 해. 별로 관심이 없을 경우에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돈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는 애들은 돈이 존나 중요하고 그런 애들이 아니면 현실 감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 중세에 마녀 사냥을 했던 당사자들이 처벌을 받고 힘들게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거의 90% 이상 그래요. 그랜트 카돈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정보들은 인터넷상에서 당신에게 말하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좀 구린 정보들이다. 실제 부자들은 진짜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면 참고만 하되 내 스타일을 가진다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내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인생은 또 한 번뿐인데 여러분들 20, 30대에 막 어떤 잘못된 얘기를 듣고 막 6개월, 3개월씩 계속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이런 경험만 쌓이면 그게 축적됩니다. 실패 경험은 계속 축적되는데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난 안 되나 봐 이러면서 인생은 어차피 금수저 아니면 안 돼. 난 씨발 쓰레기야.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위축되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더 그지가 되고 더 그지가 되고 더 그지가 되는 거고 그 개 보면은 개가 이렇게 수산시장에서 보면 개 한 마리 이렇게 잡잖아? 그럼 집게발로 못 나가게끔 딴 개가 그 개를 이렇게 딱 잡아요. 개들이 그러거든. 똑같아. 그러니까 그 자기가 시궁창이니까 남들도 시궁창이어야 한다 싶어서 열심히 해놓는 사람들 부시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나 진짜 많이 봤거든. 정말 많이 보고 내가 원래 20대 때는 그런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내가 뭐 일하기 너무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서민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빚을 내서 뭐 갭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산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갭 투자라는 게 뭐야?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지금 사실 손해를 많이 봤거든. 손해를 많이 보는 입장에도 결국엔 내 판단이고 내 잘못이니까 난 시장 탓 잘 안 하거든. 내 판단이 구린 거니까 내 실력이 딸리는 거니까 내 탓이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뭐 별로 불만 없고 그런 얘기 할 때는 사람들이 되게 좋게 하다가 그 중에서 부동산 하나가 좀 잘 된 거야. 잘 돼가지고 뭐 그게 이제 물론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마이너스긴 하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좀 속이 상한데 속이 쓰린데 문제는 내가 뭐 하나가 한 2배 이렇게 올랐어.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만 포커스를 가지고 넌 2배 올랐잖아. 너는 2배 올랐잖아. 이 지랄하는 거야. 근데 그 내가 이제 재산이 생기면서 욕을 먹어. 아니 진짜 내 나이에 국내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부동산 그것도 갭 투자로 인천에 그 다 쓰러져가는 그 진짜 반지하 하나 정도 막 사실 갭 투자로 사면 얼마 안 들거든. 막 그거 사는데 100만 원 썼나? 거기에 뭐 이것저것 세금 내느라고 뭐 해가지고 해봤자 한 3, 400? 그걸로 이제 갭을 주고 사는데 이제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이게 너무 눈물에 아무튼 그렇게 좀 손해를 보고 뭐 유지보수 하는데 뭐가 안 되니 해서 뭐 100만 원 나오고 300만 원 나오고 막 200만 원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1000만 원 이상 마이너스 더 났단 말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가 그거 있다 그러면 막 부자라 그러고 막 지랄지랄 하는 거야. 근데 막 이렇게 대놓고는 안 해.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싫어 이게 아니고 그냥 네가 막 전혀 딴 거 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야. 지가 그지같이 살아가지고 그지가 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감정적으로 막 대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개발자 현업 때도 이런 거 되게 많았어. 내가 얼마 버는지를 서로 알면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봤을 땐 내가 하는 게 좀 독특하잖아. 사람이 사고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독특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영상에서는 솔직하게 막 이렇게 적나라하게 내 생각을 얘기하지만 내가 그 현업에 있을 때는 그냥 좋게 좋게 웃고 잘해.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거지. 이게 약간 여자들이랑 남자들이랑 좀 다른 건데, 이제 여자들은 좀 다른 면에도 사람들이 고름을 짜는데, 남자들이 제일 좀, 남자들이랑 딱 일할 때 좀 역겨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지가 뭔가 조금이라도 많다면 내 경력도 모르면서 내가 경력 더 많았거든 그 사람보다. 근데 이제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 남자들이 왜 운동을 해야 되고 남자들이 뭘 하든 조금 약간 세 보이는 게 유리하냐면 남자들은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이 가진 성향을 보고 판단을 해요. 직급이나 이런 거 보고. 왜냐면 군대에서 배운 게 그게 다니까. 유교 사상이 잘못 뿌리 잡아서 나이만 많으면 지가 짱인 줄 알잖아. 가끔 할아버지들이 내 옛날에 얘기 안 했나? 막 신사동 거기서 이렇게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가 앞에 쓸고 있는 거야. 지네 건물 앞을. 지네 건물이고 나는 차 뭐지 그 차 건너는데 앞에 있었거든. 근데 쓸다가 어차피 나는 이렇게 친구랑 옆에서 얘기하느라고 못 봤는데 그 사람이 하다가 내가 그 명품 신발을 신고 있었거든. 부찌 사가지고 신고 있는데 막 그거를 막 쓸다가 내 뭐지 그 신발까지 막 쓴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툭툭 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자기 쓸어야 된다고. 근데 할아버지 한 70대 할아버지였어.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르신 대우해주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나는 옛날부터 다 성인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나한테 무례하게 되면 안 참거든. 근데 내 신발을 그렇게 더럽힌 것도 없고, 아니 그 바닥 쓰던 걸로 내 신발을 막 괜히 그러니까 비켜달라고 하면은 어련히 비켜주는데 그냥 내가 친구랑 얘기하는데 그냥 확 쓸어버리는 거야 내 신발을. 씨발. 그래도 내가 너무 짜증나는 거야. 비싸든 싸든 나한테 소중한 건데 너무 짜증나니까 아니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막 쓰는 거 안 보이냐고. 내가 보였으면 안 비켰겠냐고. 내가 그러니까 근데 내 신발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맞냐고. 그러니까 막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내가 화가 나서 지랄을 했어. 그러니까 지랄하니까 웃긴 거는 진짜 웃긴 게 한마디도 못 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만만하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살면서. 근데 막상 내가 말 시작하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니까 되게 이치에 맞게 얘기하지. 내가 지금 이 신발 당신한테 그 뭐지 세탁비 청구하면 당신 줄 거야?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세게 나가니까 또 이렇게 처음에 세게 나가던 할배가 그 세게 안 하고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아. 나 택시 기사들도 막 그런 경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이렇게 내가 살아보면 느낀데 족밥처럼 보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본능인 것 같아. 이게 남자들의 세계는 더 심해 이게. 그래서 어 나는 근데 당뇨 때문에 뭐 운동하고 막 그런 편이긴 하지만 내가 웬만하면은 더 막 권투도 더 배우고 막 그렇게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게 좀 그러니까 권투를 근데 나중에 좀 배워보려고.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뭐 이것저것 배우고 싶어. 주짓수도 배우고 싶고 막 이것저것 배우고 싶은데 그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게 사람이 이제 뭐 진짜 하다못해 뭐래도 운동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헬스만 되면 조금 하는 건데 지금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족박같이 보이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지보다 경력 훨씬 많고 뭐 여러모로 내가 더 우월한데 그런데도 그냥 그 밑도 끝도 없이 시비 거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어설프면은 답이 없어. 내가 팀노바 하면서 예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팀노바 결과 더 좋을 거고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제가 그렇게 욕을 처먹으면서도 더 잘하는 거 그렇게 해서 연봉 8천 다 찍었잖아요. 2명 찍고 7천도 2명 찍었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인간은 압살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적당히 그냥 연봉 막 4천대 많이 보내고 이러면 더 지랄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압살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이제 영상의 결론은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가진다. 조세프 메스트르라는 분이 정치인 1800년대 초반에 정치인이 프랑스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수준의 교육 기관을 가지는 게 맞아.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10년 동안에 내가 보여준 많은 그 독특한 그런 어떤 창의력으로 이제 시장에 정말 좋은 개발자를 많이 공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능력을 차라리 교육에 쓰지 말고 내가 그냥 개발해서 스타트업 하는 데 썼으면 훨씬 그 집중력을 거기에 썼으면 훨씬 다른 데서 더 정당하게 돈을 벌고 좋지 않았을까. 내가 B2C니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기업 B2B적인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기업 대 기업의 마음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 태도로 승부하기보다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거든. 내가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B2C에 적합한 게 아닌 거야. 왜냐면 사람들은 이런 저처럼 공격적인 마인드, 호전적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경쟁이야. 이거는 경쟁이고, 많은 사기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기 범죄율이 제일 높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살인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도 사기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사기가 디폴트로 깔려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우리가 용팔이, 폰팔이, 3대8이 있잖아. 용팔이랑 폰팔이랑 또 뭐지?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쳐먹어서 욕처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옛날에 동대문에서도 만식이 만순이라 그래서 만만하게 생기거나 만만하게 생긴 여자애들이 남자애들한테 더 덤탱이 씌워서 파는 양아치들도 많았고, 어깨동무하고 아 형님 막 이러면서 막 어깨동무하고 동생들 맞게. 옛날 동대문에 왜 사람들이 안 가겠어. 거기 상가가 옛날에 남성 코너는 진짜 어깨동무하고 아 형 하나만 보고 가자, 하나만 사면 내가 안 때릴게 뭐 이지랄하는 데 많았고. 근데 저는 뭐 그런 경험 없는데 그래도 진짜 그런 분위기긴 했어요. 막 어깨동무하고. 지금은 가면은 저는 옷 사러 가끔 가는데 지금 가면 그런 분위기는 없는데 저는 형님 이것 좀 보고 가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긴 한데, 사실 막 이런 존나 막 족도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막 해. 막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옷을 하나 이렇게 봤어. 내 마음에 들었어. 근데 이게 10만 원이래. 근데 내가 동대문 도매상가를 많이 재밌어서 돌아다닌단 말이야. 새벽에 갈 데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빅사이즈 전문적으로 파는데 이런 데 돌아보면 원가가 대충 보이잖아. 걔네 얼마에 떼우는지 바로 옆에 가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딱 봐도 한 떼우는 금액이 3, 4만 원? 4만 원? 그 정도 되고 뭐 마진 한 5, 6만 원 되겠다 싶은 금액이었어. 난 딱 보면 알거든. 옷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딱 봐도 그런데 그 사람이 뭐지? 이게 10만 원인데 자기가 5천 원만 이득을 보고 막 11만 원에 팔겠대. 아, 막 그랬나? 아무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막 근데 그리고 자기 동생이 직접 디자인을 한대. 그래가지고 모자 하나랑 옷을 하나 샀어. 내가 근데 거기가 이제 내 아는 형이 아는 상가라서 그냥 좋게 좋게 그냥 하려고 내가 그냥 깎지도 않고 샀거든. 깎을 생각도 없었고. 거기 좀 요새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 형이랑 아는 분이라서 내가 그냥 사는데, 문제는 저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뭐 원가 뭐 3천 원만 남기고 팔게요 뭐 이지랄을. 내가 그 원가 뻔히 하는데. 그리고 그것도 이게 자기 동생이 디자인을 했대. 근데 자기 동생이 디자인을 하긴 뭘 디자인을 해. 택이 다 다른데. 같은 디자이너가 했는데 택을 왜 다르게 해. 그 생산지도 달라. 심지어 이거는 중국이고 저거는 베트남이더라. 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런 짓을 하니까 양아치라 생각하고 욕을 먹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옷을 사려고 안 하는 거지. 보세들이 옷 디자인 생각보다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디자인이 카피가 많아서 잘못 입으면 좀 쪽팔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거지. 실제로 보세 디자이너들이 생각보다 시장 조사 많이 다니고요. 시장에서 좀 핫하다는 브랜드 있으면 다 사와서 자기네들이 비슷하게 재해석해서 팔아요. 근데 명품 브랜드도 마찬가지야, 그건. 명품 브랜드도 내가 명품 브랜드에서 조금 실망을 할 때가 언제냐면, 이거 딱 봐도 저거 조던 카피인데 이런 거 존나 많아. 루이비통도 조던 카피하고, 뭐, 또 뭐야, 구찌도 조던 카피하는 스타일의 또 신발 나오고, 뭐 이런 거 있더라. 그런 거는 나 인정 안 해. 얘네들은 진짜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니까. 그게 명품조차도 어느 정도 그 디자인을 흉내를 많이 내더라고. 그래서 발렌시아가 처음 나왔을 때, 발렌시아가에서 그 뭐지 고프코어로 나왔던 그런 신발들 보면은 감탄했는데, 그런 거는 진짜 확실히 인정받아 마땅하지. 아무튼 뭐 이 오리지널리티 얘기를 하면 또 뭐 한 세월이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그러니까 팀노바는 한국에 있어서는 안돼 교육기관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민족. 그러니까 평생 그냥 노벨상 못하고 살아야 돼. 갑자기 뭐 이렇게 투자한다, 교육에 투자한다고 잘 되겠어? 어떤 기술만 있으면 갑자기 존나게 투자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급하게 뭐 급진적으로 뭐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 교육기관 운영하는 사람들만 개꿀 빨고 돈 존나 버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실제로 장기 정신 가지고 해온 사람들을 지원을 해야지. 나처럼 오래오래 해온 사람들을 지원하고 결과 잘 나온 데를 지원해야 더 크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은 혜택을 받는데, 우리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절대 돌아가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원금 받아가세요 하면은 학원 입장에서는 개꿀 빨 수 있는데 3, 4개월 교육하고 길어야 한 7개월, 8개월 정도밖에 교육 못하는 그런 구조로 무슨 K 개발자를 양성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막 팀노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그런 거지. 그리고 유튜브란 컨텐츠가 없었으면 저는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렇게 됐으면 아마 진작 접었을 거예요. 제가 별로 사실 사람들 빼고는 별로 그렇게 뭐 여한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난 개발 쪽 하면서 먹고 살 자신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좀 되게 학생들 보면은 힘이 많이 나지만 이런 현실을 보면 좀 암울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굿비전을 어,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팀노바에 기대하는 그 결과는 조금 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여러분들 그냥 3, 4천 받으려고 팀노바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5천 이상 받고 그러려고 오는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려고 오는 거잖아. 그럴 거면은 당연히 이 어떤 패러다임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야죠. 무슨 삼류 마인드로 해요. 막, 나 누구 그냥 카피하는 거 되게 싫어해. 나는 그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한국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지. 그냥 어디서 막 불쌍한 애들 적당히 그냥 그 정부에서 주는 세금 눈먼 돈 그거 막 푸는 돈 막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 그렇게 쉽게 가버릇하잖아요. 결국에는 나중에 부작용 옵니다. 저는 쉽게 뭐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 어렵게 하면 노하우가 많이 쌓이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유튜버가 그러더라고. 자기계발 유튜버였는데, 내가 이거를 계속 지속해서 남들과 격차를 명확하게 벌릴 수 있는 사업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남들도 똑같이 따라한다고. 근데 팀노바 지금 똑같이 따라하는 곳 있나요? 똑같은 결과 나오는 곳 있나요? 불가능하죠. 왜? 격차를 벌리기가 되게 쉬운 분야거든. 어떻게 보면 이 분야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결과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 노하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격차가 엄청 커지거든. 그걸 어떻게 증명해? 연봉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기본이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돈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뭐 떠들고 있어. 돈이 최고지 일단은. 내가 뭘 할지 모를 때도 돈이 많아야 돼. 그걸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지. 뭘 할지 모르니까. 돈이 없으면은 그런 고민할 여유조차도 없어요. 돈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부정하는 것만큼 제일 어리석은 게 없어. 아무튼 우리 퀄리티 위주로 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 좀 좋은 영향을 받고 우리가 더 성장을 해서 사실 연봉 8천 이상까지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모르죠. 그 정도의 아웃풋이 나오는 친구들이 나온다면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은 들어요. 일단 더 높게 가기보다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5천 이상 꾸준히 보내는데 올해는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